봉오동 전투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뒀던 전투로 알려져 민감한 시기에 자연스레 주목받게 됐죠. 저 역시 도쿄올림픽을 포함해 일본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화가 나고 짜증도 나지만 글쎄요, 봉오동 전투는 그렇다고 해서 응원해주고 싶다거나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영화는 좋은 뜻으로든 나쁜 뜻으로든 전형적인 한국 영화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 과잉으로 인한 피로감에 시달렸던 영화입니다. 제가 방금 전형적인 한국 영화라고 한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감정 과잉이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흔히 하는 말로 심파가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같은 맥락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노골적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자체만으로 벌써 질려버리고 남았을 정도였지만, 엄연히 과거에 실존했던 역사가 있으니 반일도 좋고 항일도 좋은데, 문제는 그걸 빌미나 명분으로 삼아서 관객들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걸 넘어 고문에 가까운 시간을 선사하는 게 감독의 의도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영화는 제목이 봉오동 전투면서도 정작 봉오동 전투는 뒷전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승전을 거두게 됐는지는 결말부에 다다라서야 짤막하게 다룰 뿐인데다가 그마저도 터무니없는 설득력과 개연성으로 엮어 철진한 1인 영웅의 서사로 다룹니다. 나머지 전부는 말할 것도 없이 심파로 점철된 여러 인물의 희생과 분전으로 가득 채우죠. 나라 백성 서른이 우리를 북받치게 만들고 소총잡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어쩌면 사료가 충분치 않아 전투보다는 인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해온 전례를 보면 비겁한 변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빙성은 극히 떨어지는 발언으로 치부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게 아니라 봉오동 전투는 예의 슬로우 모션과 구슬픈 음악, 그리고 눈물로 범벅된 인물의 절규 등을 아낌없이 전시하니 과연 한국 영화답다는 비아냥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치의 만행을 다룬 해외의 숱한 영화들이 역사를 전달한다면 한국 영화는 기어코 그 속으로 헤집고 들어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분을 토하도록 유도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반복 재생산하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제작자들의 진정한 목적이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가지고 여전히 심파에 약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벌겠다는 건지 헷갈리고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오동 전투만 하더라도 상영 시간이 2시간 15분에 달하지만 아주 길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 별로 거부감이 없었는데, 막상 보니 얼마든지 줄이고도 남았겠더군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걸 전제하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놈의 심파를 위해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시간이 최소한 30분 이상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심파는 전적으로 반일 감정을 기폭제로 삼아 작동합니다. 예컨대 유해진 씨와 류준열 씨가 연기한 황해철과 이장아에게 애써 내적 서사를 부여하더니 끝내는 심파로 연결시키고, 제가 일전에 어린 나이에도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칭찬했던 이재인 양의 캐릭터는 순전히 비극과 심파를 더하는 역할에서 그칩니다. 게다가 포로로 잡혀서 함께 다니는 일본군의 에피소드는 굉장히 자기적으로 연출돼서 시쳇말로 손발이 오그라듭니다. 어제 농사 짓던 인물이 오늘은 독립군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반일 감정과 애국심에 기대 심파일변도로 흘러가는 영화를 보면서 한탄이 절로 나오는 동시에 저도 모르게 지난주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했던 엑시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제 감상과는 별개로 흥행에서 선전하길래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봉오동 전투를 보니 엑시트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로 따지자면 봉오동 전투의 압승이지만 어떤 영화가 더 나은지 묻는다면 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엑시트를 택할 겁니다. 엑시트는 당장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 영화의 속성과도 상당한 거리를 둔 영화입니다. 가이드립에서 재난영화라기엔 긴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역으로 보면 관객의 감정 소모를 극소화시킨 게 됩니다. 엑시트의 이런 지향점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주인공 두 사람이 건물 옥상에서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아마도 주인공들로 하여금 소위 손에 땀을 쥐는 긴장을 선사하게 만드는 대신 제한적인 공간에 갇혀 있다가 빠져나온 순간에 비로소 전달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쾌감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외에 전형적인 선악구도에서 벗어난 것도 그렇고, 아버지와 조카가 벼랑간 토해내는 감정이나 단체로 출동한 드론들은 분명히 갑작스럽고 생뚱맞지만 봉오동 전투처럼 시종일관 심파를 향해 치달아가는 전개와 연출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엑시트는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도 상업 영화의 본분에 충실합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관객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엑시트의 감독은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걸 최우선으로 했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감하게 상투성을 벌이면서 심파와 더불어 정치적 비판의 논조와도 멀리하죠.
엑시트는 여느 재난 영화와 달리 정치인이나 재벌 등을 끌어들여서 악의 축으로 묘사하지도 않거니와 옥상에 문이 잠긴 건 역시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비판의 수단으로 삼진 않습니다. 더 나아가 기본적인 설정부터 주인공들이 거쳐가는 장소까지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풍경을 곳곳에 은유적으로 심어놓았는데 한국 영화로는 굉장히 놀랍고 희한하게도 그게 답니다. 구태여 그걸 가지고 노골적으로 관객들의 감정에 호소하거나 명명백백하게 어필하려는 연출은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딱 하나 이 대사만이 직접적으로 운을 띄울 뿐 나머지를 어떻게 읽고 받아들일지는 관객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앞이 하나도 안 보여. 눈을 떠. 그게 왜 한국 영화로는 굉장히 놀랍고 희한한 건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화만이 아니라 TV 드라마도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감정을 들쑤시면서 특히 반감을 유도해 이용합니다. 혹시라도 나쁜 놈과 나쁜 놈의 악행을 못 볼까봐 노심초사라도 하는 건지 기필코 면전에 갖다 놓으면서 반드시 보게끔 내몰고 이견의 여지 없이 저건 나쁜 놈이라는 동의를 받아내 다 함께 욕하도록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죠. 심지어 그 과정에서 가뜩이나 참혹한 광경을 더 잔인하게, 더 비극적이게 연출하는 건 필수라 관객들이 괴롭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봉오동 전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런 영화였던 반면 엑시트는 이례적으로 1차원적인 연출을 지향한 영화였으니 재미와 별개로 칭찬에 마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반부를 지나면서 유머조차 대수롭지 않았던 데다가 결말을 잘라먹은 채 쿠키 영상으로 남겨둔 건 황당한 무리수였다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없지만 봉오동 전투를 봤더니 엑시트가 얼마나 기특한 영화였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꼭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부디 앞으로도 좀 부족할지언정 제발 한국 영화의 두 가지 속성을 탈피하는 영화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가자. 원등.